200만 원 후반 한 300만 원 돈 월급을 받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월급이 연체됐었는데 어떻게 월급을 받았냐면 반절씩 받았어요. 150 정도 받은 거예요. 나머지 150을 받으면 이건 정상이다. 절반만 만들어서 이게 돌아간다면 난 회사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그게 생각보다 금방 왔던 것 같아요. 딱 선생님 정도인 거잖아요. 한 1년, 2년 하니까 분명히 됐어요. 그때 150 갖고 나간다는 거는 그쵸.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 300 월급만큼 만들자. 1, 2년 있다가 만들었는데 또 무섭잖아요. 300 만들었는데 그러면 계속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늘렸는데도 무서웠어요. 퇴사하기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만둔다는 꿈도 못 꿨어요. 제가 바라는 방향은 작가님처럼 이렇게 너무 이것저것 탐색하지 않는 방향인데 저는 탐색 잘 안 하죠. 잘 안 해요. 제가 작가님이 받으신 걸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사실. 있죠? 5년간 20채를 받으셨거든요, 작가님이. 네, 세보지 않으신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아니 그거는 정확히 기억나요. 왜냐면 딱 퇴사하는 날까지는 저도 목표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채수가 목표였나요? 아니면 둘 다였어요. 채수도 중요했고 월세도 당연히 중요했죠. 얼마였을 때 퇴사를 해야겠다고 정하셨었나요, 그럼? 그거는 목표가 계속 미뤄졌던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는 제가 월급 받았던 게 200만 원 후반 한 300만 원 돈 월급을 받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월급이 연체됐었는데 그 과정 동안 어떻게 월급을 받았냐면 반절씩 받았어요. 그래서 150 정도 받은 거예요. 나머지 150을 받으면 이건 정상이다. 회복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150이었던 것 같은데 절반만 만들어서 이게 돌아간다면 난 회사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그게 생각보다 금방 왔던 것 같아요. 150 만드는 딱 선생님 정도인 거잖아요. 한 1년, 2년 하니까 분명히 됐어요. 그때 150 갖고 나간다는 거는 그쵸.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 300이 내 월급이니까 월급만큼 만들자. 그래서 또 1, 2년 있다가 만들었는데 또 무섭잖아요. 300 만들었는데 그러면 계속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늘렸는데도 무서웠어요. 퇴사하기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만둔다는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는 회사도 이제 정상화가 되니까 월급도 잘 나와. 월세도 덕분에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와이프도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와이프도 일해.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오히려 없어진 게 더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퇴사는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벗어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도 생각해서 찾아낸 것 같고 수업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성과를 이루신 분들을 공통점은 나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 이 시간이 정확히 아까워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 8시간, 9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괴로울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괴로우신가 봐요. 괴로운 부분이 좀 많죠. 지금은 당연히 퇴사할 수는 없고 시간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게 지금도 있었던 시간이 것 같아요.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드는데요. 이 돈을 안 받아도 괜찮아가 됐을 때 저는 나왔던 것 같아요. 500, 700 뭐 이 정도. 아니 500. 500에서 나오신 거예요? 500 정도 한 거죠. 순월세. 이거 만들어는 한 500 정도 돈을 갖고 내가 계속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그게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선생님도 월세 받아보셔서 알 거고 공실도 생겼다가 수리비도 들고 하면 내가 5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편차가 커져요. 그리고 밀리잖아요. 월세. 밀리는 거 있어요? 선생님?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밀리면 이게 똑같이 월급처럼 받는 거랑은 두려움이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세를 퇴사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걸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무서워서. 이거는 시간을 번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딱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선생님 에어비앤비 아니면 유튜브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정확히 3개월을 쉬려고 했던 거예요. 6개월, 1년을 시간을 번다라고 마음 먹는 것도 전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3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재취업. 저는 벼랑 끝에 서는 거는 제 실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조해서. 안 되면 나는 항상 플랜 B가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투자하면서도 그런 성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 집의 최악을 보고 항상 투자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최악을 보고 생각하니까 이거보다는 보통 좋아서 이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최악을 보고 했다는 건 저렴한 돈에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5년, 10년 지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저는 분명히 특히 한 2, 3년 전쯤에 금리 많이 올라갔을 때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평생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다기보다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번 단기간 동안 힘을 줘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월세는 분명히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20채를 만드셨다는 거는 정말 월세도 중요했는데 채수는 왜 중요했냐면요, 마음 먹은 게 책을 쓴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보여지는 얼마를 숫자가. 정확히 보여주는 숫자 때문에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보여주는 임팩트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지하에서 예를 들어 5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수가 5개 뭐 이러면은 숫자에서 보여주는 위압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0채라는 무게감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진짜 제가 수업 들을 때가 28이었나 그게 2년 전인데요. 거기서 지금 10몇 채가 늘어났다는 거는 너무 그때 대단하게. 20몇 개였어요? 28채였나? 책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 이제 인천 문학동에 그때 최근에 받으시고 아. 공실이었을 때 갔었거든요. 28인가요? 한 30번 정도 된 것 예, 같아요. 예. 그걸로 수업 아직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금 관련 설명은 항상 그걸로 네. 하고 있어서. 제가 유튜브고 에어비앤비고 공부하고 하긴 했지만 빌라 월세 받는 게 저는 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시간, 제가 월세 세팅을 하고 나서 이 집에 가서 뭔가를 제가 하고 이럴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초반에만 좀 힘이 네. 들어가는 거지,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는 연락이 간혹 온다고 하더라도 네. 똑같은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도 40개를 받은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은 거면 작가님께서 굳이 40개나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말씀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좋은 거야 라고 설득을 말로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네. 보여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지. 야, 이거 괜찮아 라고 해서 하는 거면 저는 그게 더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차분히 그 대상을 한번 바라보는데 저 사람이 40개나 했네? 그러면 빚이 30억이 있는데 40채를 월세를 했네 라고 하면은 조금만 앉아서 생각해보면 괜찮으니까 한 게 아닐까라는 거를 저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자꾸 사기꾼 아니야? 라는 이미지도 생긴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걸 억지로 노력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